어제 제가 진노 친문과 친이 간에 4대강을 두고 싸움이 시작됐다. 앞으로 한번 볼만할 거다 했더니만 제가 또 황장수가 친이인 게 드러났다. 니 탄핵 찬성할 때부터 알아봤다는데 다른 욕은 모르겠지만은 저보고 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엄청난 욕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불편했고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보고 딴 욕은 해도 그냥 넘어갈 건데 친이라 욕은 하면 저한테 대한 모독입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13에서 8%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을 점점 더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망해 갈 때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고 약도 없다던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의 4대강 조사 지시와 관련해서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감사다. 법적 위반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을 시킨다고 해놓고 이미 세 차례나 감사한 이명박 정권의 전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다시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메토 업무 지시라는 형태의 일방적인 명령이 정상적 국정 운영을 무력화시키고 야당과의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왔는데 국책 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전 정부의 일이라고 무조건 부정부패로 보며 부관 참시하듯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정우택 권한대행의 이야기고요. 홍준표 지사는 4대강으로 인해 홍수와 한해가 없어졌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처음부터 헛발질이다. 이렇게 했고 조영 바른정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로 흐르는 것 같다. 언론이 정치보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수정당들에 해주고 싶은 말은요. 4대강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 말고 재벌 건설회사들 말고 그 공사 받아먹을 하청회사들 말고 국민들 중에서 이거 없어서 죽겠다고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뭐 한해가 있고 홍수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 한해가 없고 홍수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4대강이 있을 때 한해, 없을 때 한해, 4대강이 없을 때 홍수, 있을 때 홍수 비교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한해와 홍수를 다 정리했다? 그 공과 가를 다 비교해 봤을 때 돈을 22조나 투입하고 할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모래 팔아서 공사비 된다 소리, 그 주변이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서 땅값 오를 거라고 전국적인 명성지가 될 거라고 했던 말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본인이 건설에서 전문가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설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로 현대건설에서 회장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해서 좀 재미 좀 볼 수 있나, 여기 재미라고 했을 뿐입니다. 생각하다가 한반도 대우나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4대강으로 설 바꾼 거 아닙니까? 자기가 봐도 한국 같은 이렇게 물류가 잘 돼 있고 도로망이 잘 닦여 있고 온 사방이 고속도로인 나라에서 또 삼면이 바다로 뒤덮여 있는 나라에서 운하라는 게 말이 좀 안 됐겠죠. 바다로 가면 금방인데 뭘 하고 운하를 팝니까? 그러니까 하도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대강으로 설을 바꿨는데 각 강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 일부만 고치면 될 건데 대대적으로 강바닥을 다 파헤치고 볼을 쌓고 강변을 콘크리트화 하지 않았습니까? 경치가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의심스러운데요. 보수 진영이 이런 것까지도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 정권 때 감사 2번 한 거야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해서 망신만 좀 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한번 뒤져볼까 하는 생각만 가졌지 실천에 제대로 옮기질 능력도 또 박근혜 대통령의 수준에 전 대통령의 수준에 이런 부분을 뒤집어서 파헤칠 수 있도록 밑에 있는 공직자들을 사정기관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밑에서 있던 검찰이니 감사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시키기만 한다고 넓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파헤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또 국회의원도 양쪽 다 절반씩 걸쳐있고 이러니까 박 정권은 능력 부족으로 이명박의 4대강 문제를 파헤치지 못한 것이고 문재인은 없어도 파서 좀 정치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은데 4대강이라고 전 국민이 공감하는 소재가 있으니까 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보수 정당들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고 나서고 4대강이 감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합당한 사업이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4대강이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또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말아야지. 4대강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논평을 낸다면 이 사람들이 정상인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는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독립하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치 사정기관들을 마음대로 부려먹는다. 메토 업무짓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이명박 시대와 박근혜 시대에는 사정기관들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보수지만은요. 양심이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던 시절 것처럼 뻔뻔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면요. 더 오래 망할 수밖에 없고 홍준표 후보는 신보수주의 어쩌고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자기가 친해서 이런지 이런 소리 하는 거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것 같으면 한국에 돌아오지 말고 그냥 미국에서 사세요. 돌아와서 혹 당 대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가도 대통령은 안 됩니다. 정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려면 정말로 바뀐 모습으로 오든가. 근데 쉽게 바뀌겠어요? 자, 탄핵에 대해서도 어제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탄핵 아프지만은 승복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탄핵에 대해 공당으로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탄핵이 잘못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 탄핵에 승복해야 된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탄핵에 대해 아직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공당이 헌법적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탄핵은 헌법 가치이므로 승복해야 하고 더 이상 갑론을박은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탄핵을 불법으로 했습니까? 자신들 중에도 60명 이상이 가담을 해서 합법적으로 한 일입니다. 자, 대선 결과를 놓고 참패와 선전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고 하니까 역대 선거에서 한국당이 그 전신의 어떤 정당들까지 포함해서 35%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24%라는 기록적인 참패를 한 것은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 지난 총선에서도 경고음이 울렸다.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서 38%, 비례에서 33.5%를 얻었다. 더 줄어들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경고를 듣지 못한 거다.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내정자 청문회를 결투장으로 선포하고 단단히 벼른다는데 그렇다면 보이콧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자료를 내라 했을 때 안 냈다면 왜 안 냈는가 하는 부분을 TV 중계하에 청문회장에서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보이콧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사회적 약자가 하는 행동이지 자유한국당 같이 11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이콧이 무슨 말입니까? 목숨 던져서 싸워야죠. 자,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수준에 청문회를 해봤자 제대로 물을 수가 없으니까 보이콧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제 시작되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청와대가 윤석열 임명 배경으로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비판했다라는데, 자,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수사할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지금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무슨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즉 공소유지라는 부분은 또 별개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된 사유가 재판에 가서도 기각되지나 각하되지 않고 유지되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공정한 재판 운운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일정하게 7대3 정도로 30%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사태에 대한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있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이 이 문제를 당해서 그래도 정리라도 해야 된다 이야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을 할 때 정진석이 원내대표에 있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뭡니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탄핵이 잘못됐고 박근혜 구속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박근혜 구명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박근혜 구명을 해야 된다 하고 어제도 전부 늘어서서 박수를 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기각돼야 된다고 말하는 20%에 가까운 국민들의 편에 서겠다 하면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초재선이 자유한국당 개혁 운운을 했다는데 개혁이 되겠습니까? 5선 국회의원을 했고 대선에도 나왔던 박찬종 변호사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오대산 자락에라도 가서 대선 통곡하라 했더니 대선 통곡은 고사하고 친박 고위무사들이 더 날뛰고 바로 한다면서 전당대회 당권을 지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지 않음으로써 보수 세력 결집을 가로막고 박근혜 재판에조차도 악영향을 줘서 정상 참작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탄핵 파면에서 구속까지 당한 전직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검찰과 특검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스스로 잘못한 일은 없는지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왜 저러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박근혜 보위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모든 게 우리 잘못이니 우리를 버리라고 해야 보수 결집이 되고 그래야 건전하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 견제할 길도 트일 게 아니냐.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짜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친박 고위무사들을 버리고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나와버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홍준표도 여기에 끼려면 말을 함부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선 데 대해서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추락한 오늘의 이 장면은 후일 헌정사의 교훈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자신이 탄핵에 이어 구속되고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할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통합을 실천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 구중궁궐 같은 관제에 들어가 사람 안 만나고 만나기 싫어하고 비서실장 수석 장관 면담도 안 하다 보니 최순실이 끼어들 여지가 만들어졌다. 본인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이건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 주변의 비서실장, 수석, 총리, 장관 등도 작은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로 포진한 점이 오늘을 사태를 낳게 한 원인이다. 아무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을 하지 않고 회의 때 모두 받아 적기만 하고 머리만 조아리고 충성을 바쳤지만은 이 충성은 작은 충성이다. 그래서 큰 실패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박 대통령이 당선 직후 박 대통령을 만든 원로 모임인 7인회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서 김용환 상임 고문이 최태민의 그림자를 지우라고 하자 박근혜 씨가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그 말씀하려고 저를 도왔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곧바로 김용환 팽당했다고 이렇게 퍼졌다는데요. 그 뒤로부터 어떤 말도 사실을 박 대통령 앞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퍼졌다는 거죠. 박 전 변호사는 어제 박 대통령의 입에서 속죄의 말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일말에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내 책임이고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에 신중하지 못했고 권력 누수가 있어서 불행한 일이 생겼고 최순실 책임도 아니고 수석 장관 책임도 아니다. 다 내 책임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관대하게 풀어주고 내가 역사에 죽을 죄를 졌다. 그래서 처벌받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앞으로 어찌 될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굳이 박창종 변호사의 말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솔직히 구제불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쏘가서 투표용지 어떻게 하는데요. 저보고 자꾸 투표용지 걸다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거 저한테 왜 묻습니까? 그거 홍준표 후보가 직접 뛰었던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필요하다면 저거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저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개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투표지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유한국당으로 몰려가서 홍준표 후보 보고 내가 투표용지 조작으로 억울하게 떨어졌으니 투쟁하겠다 해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 말을 합니까? 자, 그냥 자유한국당 껴안고 살다가 나중에 정의당 수준으로 전락했을 때 거기서도 열심히 당원들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